안녕하십니까. 7월 8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부탁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좀 손실이 컸고요. 그 변화를 한번 주기 위해서 한번 그 매매 패턴을 바꿔봤는데 조금 무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리적으로 제 자신한테 집중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댓글에 위로 뭐 충고 이런 거는 가능하면 좀 그냥 하지 마시고 그냥 봐주십시오. 그 제가 표현하고 싶으시면 상당히 충격받았기 때문에 그냥 그 좋아요 버튼이나 한 번 정도 눌러주시는 걸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렇게 잘못됐다 잘됐다 이렇게 표현하시게 되면 제가 지금 제 스스로 컨트롤하는데 조금 지장이 있을 것 같으니까요. 상당히 좀 심란한 상황입니다. 뭐 길을 잃었다는 의미가 아니고 뭔가 그 새로운 매매 패턴을 찾으려고 하다가 그게 뜻대로 잘 안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손실 받는 날 항상 그 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실패했을 때 그걸 교훈으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요. 가장 컸던 부분은 그 어제 오버했던 그 제가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갈게요. 그 우정바이오가 한 5% 정도 밀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올인하고 들어왔는데 밀리는 바람에 손절했는데 뒤에 땡겨 올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이런 식으로 급등하는 종목들은 단타 세력들이 그 가지고 노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매매하는 패턴하고는 조금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안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손절을 최저점에서 했는데 여기서 했는데 들어올려 가지고 끝나버렸죠. 그래서 여기서 손실 보고 그 다음 그 오늘 제가 매매 패턴 바꾸려고 했던 게 확실하게 올라가지 싶은 쪽에 그 집중 매매 쪽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뉴스 중에 정세균 총리께서 지하 도로 관련한 어떤 그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아침에 제가 못 봤으면 괜찮았을 뻔 했는데 종목 아침에 쭉 눌러보다가 그 해당하는 종목이 매수 잔량이 상당히 높게 나오길래 그리고 시간의 거래를 보니까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그 상당히 높게 나왔었어요. 이걸 안 봤더라면 만약에 들어가진 않았을 건데 시간의 거래에서 지금 다 지워져 버렸네요. 여기에 그 특수건설부터 해가지고 도로 건설하는 그런 쪽 종목들이 상한가를 대거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세가 이쪽으로 나오겠다 싶어가지고 이 종목들을 준비해놓고 여기서 집중 매매를 했는데 대부분 밀려버렸죠. 그 또 그 고점에서 잡았다가 밀려버리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계속 지금 밀리는 쪽에 들어갔다가 반등 노리고 들어갔다가 밀리면서 손절 이렇게 했는데 거기다가 미수까지 같이 배팅을 하면서 손실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매 방법을 바꾸는 것 중에 올라가지 싶은 종목 한 종목에 집중하는 그 부분은 그렇게 할 생각인데 미수로 배팅 쳤던 부분은 상당히 실수였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슴 아프지만 제가 잘못했던 부분에 대한 거를 이야기를 해야 다음부터 이런 반성을 그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장 끝나고 계좌에 이 위탁 증거금 변경하는 여기 들어가 가지고 그 미수 못 치도록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현금만 매매할 수 있게 그래서 앞으로는 미수는 절대 사용하지 못하도록 프로그램적으로 막아버렸습니다. 이 그 계좌 옵션에 들어가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 미수 안 되도록 좀 더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 인생에서 미수 배팅은 절대 없다 이걸 하고요. 그리고 현금 범위 내에서 집중해서 매매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페인의 또 하나는 뒤로 밀리는 종목을 그 잡았다는 게 페인인 것 같습니다. 밀리는 종목은 대체로 이게 딱 공식에 그대로 들어가 버렸어요. 호재성 뉴스로 갭으로 뜨면 누른다는 공식 갭으로 뜨니까 계속 눌렀죠 하루종일 이런 식으로. 그나마 동화 지질은 그 우량한 종목이다 보니까 좀 덜 밀린 편입니다. 마지막에 좀 밀리긴 했는데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테마는 나쁘지 않은데
갭으로 뜨면 이익 실현하는 그런 그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걸렸는데 여기다 미수까지 포함해 버리는 바람에 손실이 좀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오늘 이 실패를 거울 삼아서 절대 이런 위험한 매매를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어떤 충고나 뭐 이런 댓글들 안 붙여 주셔도 되겠습니다. 스스로 컨트롤하기도 지금 힘들어요. 그 다음 제가 봤던 시장 흐름,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미증시가 어제 하락을 하긴 했는데요. 경기 회복 부진 가능성으로 해서 하락하긴 했는데 이 하락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어요. 독일 증시도 하락을 했지만 뭐 그렇게 심하지 않았고, 미증시도 하락을 했지만 아직까지 아래쪽에 지지선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뭐 쭉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나스닥도 많이 오른 것에 대한 조정 의미로, 그래서 그동안 급등한 것에 대한 일시적인 조정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 국내 증시 차원으로 봤을 때도 외국인이 한 3,400억 거래소 매도하고 기관이 2,700억 정도 매도를 하긴 했는데 내일이 옵션 만기일입니다. 근데 옵션 만기일에 외국인들이 상방 포지션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수는 견조한 편이다. 코스닥은 지금 의외로 좀 상승했고 거래소가 조금 약하긴 했는데 그래도 크게 빠지지 않고 자리를 지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중국 증시가 지금 오늘도 많이 오른 것 같은데요. 오늘도 올라갔죠. 어제 빠진 것만큼 되돌아 올라갔죠. 그래서 상승 쪽의 흐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우량 종목들 쪽으로 포진해서 그 여러 종목을 가지고 그냥 홀딩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싶은데, 제가 매매하는 게 지금 한쪽으로 자꾸 이렇게 집중하다 보니까 오늘도 그 제가 다 한 번씩 샀던 종목들, 이치 환불 예 거의 한 뭐 이 정도 한 20% 가까이인가요?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조비도 마찬가지로 강한 흐름을 보였었고요. 그 제가 한 번씩 건드렸던 종목들은 전부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팔고 나서 급등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타이밍을 못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나마 타이밍을 못 잡더라도 그 단타로라도 그 단타기 지금 상당히 어렵게 되었네요. 아침에 쫙 끌어올렸다가 나버리는 이런 현상이 계속 생기고 있어서, 그래서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은 상승세가 살아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오늘 강했던 테마는 지하도로 관련해서 이거 그 코리아 SE 이 종목이 대장으로 잡히네요. 이 도로 건설할 때 와이어 같은 걸로 이렇게 묶고 하는 뭐 그런 쪽인데, 이 해당하는 종목이 지금 코리아 SE하고 특수건설, 그다음 그 우원개발, 이화공영, 동아지질, 이런 쪽 종목들이 다 해당되는 종목인데 오늘 가장 강했던 게 코리아 SE로 보입니다. 얘가 상한가 들어갔다가 풀렸습니다. 바로 아침에 상한가 말아서 대장으로 지켰는데 다른 종목들이 밀리니까 같이 따라서 내려왔죠. 그래서 코리아 SE를 대장으로 해서 그 다음 특수건설, 동아지질, 이런 종목들이 가장 적합한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문제는 정세균 총리가 지하도로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이게 실현 가능하냐, 당장 실현 가능하냐 하는 부분에서 조금 회의적일 수가 있죠. 그래서 세력이 끌어올리면 올라가는 거고, 던지면 내려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갑자기 나온 뉴스다 보니까 물량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갭으로 뜨니까 세력들이 눌러가지고 털고 다시 잡고 뒤에라도 올릴 것 같죠. 그래서 이런 시차가 발생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그 진단키트 중에 시젠이 실적이 워낙 좋다 보니까 이 종목이 계속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고점 돌파해서 올라가고 있죠. 이건 공매도가 많이 있었던 종목인데 꾸준하게 밀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젠 올라가고 한국알코올이 따라 오르긴 하는데 지금 뭐 시즌이 거의 독보적으로 강하게 올라가고 있다. 워낙 실적이 좋다 보니까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종목은 끝까지 잘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사실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좀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매매하는 방법을 수익을 못 올리고 있는 상태에서 말한다니까 좀 힘이 안 나죠. 그래도 받는 걸 그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그 지지율이
좋게 나와가지고 에이텍 TN이 대장으로 가장 먼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가장 강한 모습이고, 그 다음 에이텍이 뒤를 따라갔고요. 그 다음 동신건설도 해당되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종목 제가 봤던 종목이고요. 이재명 관련주로 해서 올라갔던 종목이고요. 그 다음 남북경협주는 이게 한번 들썩하다가 다시 되돌아가 버렸는데요. 일단 핵심은 비건 대표가 오늘 기자회견 하면서 원래 올 때 북한하고는 대화할 계획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맞죠. 북한에서 받아주지도 않을 건데 대화하겠다고 뭐 판문점에서 기다리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체면국이겠죠. 그래서 아예 선수 쳐가지고 북한에서 만나고 싶지도 않다 이러니까 비건 대표가 내가 올 땐 너가 만나러 온 게 아니다 이렇게 바로 이야기해버렸죠. 한국하고 일본 쪽으로 해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어떤 동북아 이런 관점으로 해서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해서 별 메리트가 없었는데 이 대아티아이가 또 한번 쫙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었죠. 이때 뉴스는 트럼프가 북한에서 만나자고 하면 만날 논의가 있다. 여기 나와 있네요. 이 뉴스가 영향을 준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도움된다면 김정은과 3차 정상회담 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 뉴스 나오고 나서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것도 뭐 당장 지금 북한에서 반대를 하고 있어서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눌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들썩하면서 또 한번 흐름이 있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에 제가 단타로 들어갔다가 계속 손절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 정도로 움직였고 지금 현재는 손실 클 때는 제가 항상 다 정리합니다.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흔들려 버렸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그대로 매매하게 되면 계속 악순환이 되풀이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끊어주고 쉬었다가 재정비를 해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험상 봤을 때. 그래서 지금 이제까지 하는 중에 전업으로 들어와서 가장 큰 위기 상황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778만원이고요. 손실이 얼마인지도 지금 제가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참 여러가지 모습 보여드리는데요. 잔고가 이게 가장 힘든 부분이 제가 계좌를 계속 보여드리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된 제 계좌를 보여준다는 게 심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충고 댓글은 안 해주십사 부탁하는 이유가 심란한데 충고까지 받게 되면 더 심란해지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제 집사람도 제 유튜브 영상을 보기 때문에 손실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상당히 좀 마음이 아픕니다. 예전에 주식하면서 실패를 했던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때 아픈 어떤 기억을 떠올리게 할까봐 개인적으로 많이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극복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손실에 대해서 제 스스로 극복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고민하면서 이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는 손실을 많이 보신 분들이 심리적으로 힘들 때 그럴 때 이제 제 경험을 들려드리는 겁니다. 완전히 많이 잃게 되면 정말 판단이 안 될 정도로 압박감이 심해지게 됩니다. 지금은 아니고 제가 요즘 할 때는 아니고 예전에 한 십몇 년 전에 할 때 그럴 때 아주 큰 금액으로 배팅을 할 때는 하루에 한 1,000만원씩 왔다 갔다 이제 벌었다 까먹었다를 하는 배팅을 했었기 때문에 그때 잃고 나면 이제 되게 답답해지죠. 심리적인 압박감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극복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따가운 눈총까지 포함해서 제 스스로 어떤 압박감 같은 이런 거를 다 견뎌내야 하기 때문에 그게 심리적으로 주식 투자하는 사람의 가장 힘든 점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
방법을 찾고 마음을 다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올리는 영상의 가장 큰 목적은 오늘 시장이 흘러갔던 어떤 이런 흐름들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매매하는 종목들을 들으시는 분들한테 이런 종목 좋다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고 있는 것은 그대로 이런 생각으로 저는 이걸 매수했습니다 정도로 하기 때문에 저로 인해서 피해 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손실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마음적으로 다스릴 테니까 제 수익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시고 보면서 아이고 저렇게 잃어서 어떡하나 이런 안 됐다는 생각도 갖지 마시고 이렇게 해봐라 이런 얘기도 하실 필요 없이 오늘 같은 날은 그냥 제 수익 부분은 신경 쓰지 말고 시장 흐름에 대한 설명 이 부분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되게 말을 길게 했다 그죠? 일단 그렇게 해서 개인적으로 조금 힘든 날인데 이런 날도 극복해야 되겠죠. 778만원이고요 얼마 잃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38만원이죠. 근래 들어서 가장 큰 아니죠. 6월달에 180만원 한번 손해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큰 충격을 받게 되는데요. 오늘 이 부분은 매매 패턴을 바꾸면서 몰빵 배팅에서 조금 치명적이었는데 이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마음을 정비해서 지금 계속 수익을 지키고 있다가 드디어 마이너스가 돼버렸어요. 866만원에 출발했는데 드디어 마이너스 돼서 마이너스 10%가 됐습니다. 손실이 한계치에 온 것 같고요. 여기서 재정비를 해서 다시 번전할 수 있도록 차곡차곡 밟아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업을 하니까 시간적인 압박감 이런 것도 조금 생기는 것 같네요. 하루하루 시간은 가는데 수익은 안 나고 있다.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으니까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했던 시장 흐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